올해로 17년차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자 김나래 루나입니다. 혹시 지난번 컨퍼런스 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그때 제가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거의 17년 동안 밥 먹듯이 리뷰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해왔던 제가 그날따라 발표가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제가 그날 그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정작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말은 놓치고 말았는지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긴장감도 있었을 테지만 그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한 12년 정도 게임사 N사에서 게임 플랫폼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획을 총괄했고요. 한 3개의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CPO로 일을 했었고 아쉽게도 좀 잘 되진 않았어요. 엑시트하기 전에 이제 회사를 매각하거나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K사에서 스마트 서비스 부분의 전략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제가 왜 두 번째 연사로 하게 됐는지 첫 번째 내용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 데이터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수립하는 기획안을 만들었어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 리뷰라고 일단 저는 제목을 간단히 적었는데요. 이걸 보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혹시 뭐 다 끝나고 기획서 어떻게 프로젝트 진행했는지 회고하는 리뷰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아니 리뷰 서비스를 기획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 건지 저희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리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좀 더 공감 있는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알아볼 것들이 필요해요. 혹시 나는 전략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계신가요? 네. 그럼 나는 서비스 기획자다. 대부분이시네요. 나는 3년차 미만이다. 7년차 미만이다. 10년차 이상이다. 계시겠군요. 저분들은 제외하고, 그럼 제가 대충 3에서 7년차 사이가 제일 많으시니까 오늘 제가 5년차 기획자를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5년차 기획자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다구리도 당하고 까임도 당하면서 내가 서비스 기획자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의 과정들을 쫙 거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신사업을 사수나 팀장 없이도 한 번은 리딩해볼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도 있는 포지션 연차예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그런 업무가 주어졌다고 하면 전 한 2-3달 정도의 고민을 하면서 기획서를 쓰겠다고 하겠죠. 대략적으로 해도 한 100장 정도는 될 것이고 신사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100장 정도 써가는 어느 무렵에 팀 리뷰를 하거나 팀장에게 리뷰를 하거나 해놓고 팀장이 어느 정도 됐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리뷰를 하기 위한 미팅을 요청을 하죠. 한 일주일 전쯤 정도에 했다고 쳐요. 그 리뷰 요청을 해놓고 일주일 동안 기획서를 또 씁니다. 아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요.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획서를 쓰죠. 어떻게 쓰냐면 아주 논리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시작 현황, 벤치마킹, 도입 사유, 그다음에 도입 방법론, 이걸 도입했을 때 예상 효과,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화면 설계, 정책까지 다 하고 영업기획, 과금 정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QA나 고객 정책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서비스 기획자인 내가 완벽하기 위해서 막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준비한
리뷰를 해보신 그 3년과 7년 사이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이런 리뷰 경험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00장짜리 열심히 해서 리뷰를 갔는데 다들 이게 뭔 내용인지 나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떠들어라 이런 표정으로 있는 참석자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저 구석에서 누가 봐도 개발팀장인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너 어디 이제 어떻게 말하다 보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렵게 리뷰를 다 맞췄는데도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들만 올 수도 있죠. 오래 걸려요. 우리 기술 스택에서 되지 않아요. 타당성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은 리뷰 참석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3달을 준비하면서 리뷰를 요청했던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스킵했거든요. 제가 배려하지 못한 무엇이 있어요. 애초에 나는 왜 리뷰를 하려고 했나? 리뷰의 목표가 무엇이었나? 이걸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2가지 타입의 기획자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번에 시장조사, 벤치마킹, 매출 예측 다 조사해서 완벽하게 설득하겠어. 여정, 데이터 분석 다 했지. 정책도 세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다 외웠어. 화면상의 논리도 없어. QA도 아마 태클을 걸지 못할 거야. 모든 UI에 대한 설명과 플로우까지 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Q&A까지 준비를 다 했어. 라는 마음으로 완벽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기획자가 있을 수 있어요. 2번째는 이게 100장 정도 되고 신사업이니까 첫 리뷰, 최종 리뷰 단계를 나누어서 참석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나누어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피드백을 넣고 그 피드백을 넣을 수 있는 유도를 하려면 제가 설명 리뷰를 할 때도 여지가 있는, 버퍼가 있는 리뷰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 도입 후의 효과에 집중해서 리뷰를 해야 돼요. 자꾸 방법론을 이야기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상급자나 동료와 계속 부정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완벽한 최종 기획서 문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신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열려있고 확장성이 있는 그런 기획서를 리뷰하고 있어. 나는 지금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고 내 문서는 정말 꽃이 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있는 기획자가 있다고 쳐봐요. 에튜드들만 봐도 저희가 2번째에서 되게 긍정적인 걸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리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내가 완벽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완벽한 기획자고 5년 동안 내가 성장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리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여기는 제가 뭐 A, B, C 안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게 괜찮은 것 같으세요? 라고 참석자들의 피드백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리뷰는 저희가 2달이나 3달 동안 고민했던 저희의 생각, 저희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어떤 에디트를 가지면 저희 생각을 더 견고하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리뷰를 할 때 아까 제가 한 100장짜리 써놓고 팀장 리뷰 한 다음에 일주일 전에 팀장 통해서 미팅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준비를 하면 요 4가지만 지킨다면 리뷰가 저는 95% 정도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무엇을 리뷰하는지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 원래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의 전략이 바뀌는 것인지, 서비스를 신규로 하는 것인지, 기존의 프로덕트의 운영성을 바뀌는 것인지, UX, UI의 리뉴얼인지, 데이터 분석을 설명하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리뷰의 방법론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룰게요. 2번째는 제가 리뷰하는 대상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연차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저희가 회사에서 리뷰를 하는데 이 리뷰 대상이 대표님이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급자인지 아니면 나랑 실무를 같이 진행할 협업 파트너인지는 구분해서 리뷰의 방법을 설정을 해야 돼요. 같은 화면을 보여주는데 기술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리뷰 공지를 하실 때 장소와 시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획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완벽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 기획서를 다 쓰고 그날 짜잔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획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첨부한 기획서와 발표하는 기획서의 양이 상당한 변동폭이 있어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를 시작하는 회의 시작할 때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지만 오늘 내가 리뷰를 하면서 이 문서의 목적과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인지시켜 주시고 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아까 95%를 평타로 리뷰를 완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의 나머지 5%는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제가 실패하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리뷰 방법론이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이 기획서마다 리뷰 방법론이 회사의 문화나 그 팀이 가지는 컬처핏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 전에 해왔던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회사에 가셔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제가 신사업을 할 때에는 내부 고객들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거든요. 우리가 고객을 외부 고객만 생각하는데 내부에서 오랫동안 그 프로세스를 같이 고민해왔던 동료들도 좋은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GI 한다고 하면 뭐 업체에 맡기거나 또 모집하거나 이렇게만 하는데 그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인터뷰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리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어떤 고객이나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나 어떻게 해결할 비행 모델, 그 다음에 정책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확실하게 리드하고 싶은 부분들을 확실하게 설득하면 되고 약간 부족하거나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것들은 한두 가지 안을 가지고 그들이 디스커션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참여도가 높고 긍정적으로 리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UX, UI나 어떤 개발 리뷰 같은 경우는 미리 풀 기획서를 줘서 굉장히 꼼꼼하게 인스펙션 리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화면에 데이터 하나하나나 순서 하나하나, 그다음 컴포넌트 하나하나까지 다 정의하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획서를 준비해서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다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메일을 보낼 때 제가 기획서를 반드시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참석자들이 반드시 문서를 미리 확인하고 질의사항을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이 인스펙션 리뷰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걸 미리 질문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미 다 나가 문서로서는 다 이해를 했고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오게끔 내부 협업자들을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제안이나 전략 기획을 어떤 상급자나 의사결정자한테 할 때는 이런 어떤 화면이나 어떤 디스커션에 대한 항목들보다는 결론을 바로 볼 수 있는 캔버스를 보여주는 리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심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리뷰의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대상에 따라서 제가 같은 화면이라도 리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는 제가 어떤 서비스 안에서 유료 요금을 가금하게 될 때 그 기능을 도입하자고 설득할 때 했던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두고도 의사결정자한테 이야기하기는 이 유료 게임에 대한 추가 요금을 반영하는 기능을 넣어야 하는 도입 효과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매출 증진이나 그 시장 내 점유율 증진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어떤 방법론이나 리소스가 얼마나 되고 우선순위가 그 다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같은 화면을 놓고 어떤 협업 파트너들과 리뷰를 할 때에는 협업 파트너는 저 앞에 있는 얘기해도 들리지 않거든요. 벌써 여기 몇 개 매트릭 가야 되고 몇 줄 나와야 되고 몇 칸 띄어야 되고 저게 뭐고 벌써 눈이 거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 파트너한테 이런 앞에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화면의 서비스적인 정책, 구조도,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다르게 준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같은 문서를 써야 된다고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한 10개의 페이지를 아까 그런 인스펙션 리뷰를 하게 되면 한 장당 3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보다는 10분짜리로 줄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좋고 이 프로토타입을 굉장히 좀 잘 설계하면 3분에서 5분 안에 끝나기도 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서비스 스케치는 이미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법론이나 효과에 대해 집중해서 리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도구들은 많이 있으니까 저희 카페나 그런 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획서를 쓸 때에도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우리 무조건 PPT로 써야 돼.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화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자에 대한 설명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을 다 같이 쓰는가라고 고민할 때 이렇게 저희가 디스크립션 쓸 수 있는 영역을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의사결정 구간 여기 위에 올려놓고 서비스 화면을 설명하는 쪽 아래쪽 배를 보내놓고 어떤 개발 이슈나 리소스의 리스크가 생길 것 같은 부분들은 아래로 둬서 온오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편집하면 다 작성해놓고 내가 이거는 발표용 자료고 이거는 뭐 개발 자료고 이렇게 만들 필요 없거든요. 기획서는 이렇게 구성하시길 제안을 드리고요.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들어 왔어요. 어떤 뷰티샵을 검색하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제 주니어 분들이나 어떤 이제 화면 설명에 급급한 케이스를 만들면 리뷰가 어떻게 하냐면요. 1번은 샵 검색 타이틀이고요. 2번은 저기 검색 영역이고요. 텍스트는 몇 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지도 버튼 누르면 내 위치를 확인하고 이 UI를 설명을 해요. 이거 UI는 보면 다 알아요. 한 번에 봐서 이해할 수 없는 UI이거나 좀 다른 플로우를 가진 것들만 설명하면 돼요. 이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관계자들조차도 이거는 읽으면 아는 거잖아요. 문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많은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디스크립션에서도 UI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라디오 버튼입니다. 얘는 체크 떴습니다. 이런 거는 쓰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시면 리뷰할 때 그것들을 제가 읽게 돼요. 그래서 같은 화면을 두고도 저 디스크립션이 옆에 있지만 나는 이렇게 리뷰해야 됩니다. 샵을 검색하고 싶을 때 가장 가까운 샵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내 위치를 기반으로 이동 소요 시간을 예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리순으로 가격순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세팅에 대한 건 얼마든지 항목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검색 조건에 대한 확정이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요소들이 디자이너에 의해서 베리에이션이 다시 되겠지만 항목의 타당성은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해주신 분이 그 리텐션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보통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기획을 하게 올 때 주니어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를 이렇게 쫙 보여줘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면 그걸 차트로 쫙 만들어요. 비율이 몇 프로고요, 몇 프로고요, 뭐 작년보다 얼마 성장했고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분석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리텐션 데이터를 보여줄 게 아니라 그 해당 리텐션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개선의 여지는
하면 리텐션이 몇 프로 향상한다 라는 건 A/B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방법론이 더 맞는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주제와 대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율하고 또 공지와 리뷰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이런 결과까지 다 내가 준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리뷰가 가는 것 같다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보니까 네이버는 그렇게 안 하던데, 나 보니까 오늘 집은 그렇게 안 하던데, 나는 다 들어도 뭐 무슨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료나 상급자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저희가 조금 갖춰야 될 자세는 제가 주니어 시절에 가장 못했던 에튜드인데요. 일단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뷰 회의장에서 부정적인 대립을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 노출시켜서 이 회의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어렵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의견의 강도가 굉장히 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본인의 이야기가 어쨌든 접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아나무인 기획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팁들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리뷰가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리뷰 마무리. 보통은 그냥 회의록을 정리해서 보내요. 오늘 누가 무슨 말 했고, 누가 무슨 의견 냈고, 리뷰는 어떻게 끝났다. 근데 그거는 리뷰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관계자들 설득하고 관철시키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들었던 피드백 중에 좀 의미 있는 피드백들을 선별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전체를 다 수용해서 왔지만 내 의견이나 내 방향성을 더 견고하게 밀어주는 피드백들을 선별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액션 플랜들을 담아서 회의록을 송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굉장히 난전 토론이 됐으니까 이번 리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우리는 의견에 대해서 수렴이 안 되니까 상급 미팅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영업팀의 의견을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액션 플랜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장이 넘어가면 새로운 신규 서비스거나 아니면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지 방향이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2차 최종 리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리뷰의 주제, 그 다음에 대상자, 그 다음에 리뷰 공지를 사전에 하는 것, 그 다음에 리뷰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 4가지 팁과 리뷰 마무리를 잘 하시면 본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기획안에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또 긍정적으로 또 피드백 받으면 조금 더 프로덕트가 성장한 걸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동료들과 사이클을 겪으면 다음번 제가 어떤 신규 기획이나 프로젝트 할 때 저는 조금 신뢰받는 기획자가 되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리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